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1,5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그 관련 내용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달러원 환율이 일단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453원까지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009년 3월 16일 장중 1,488원 이후 가장 높습니다. 네네.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대내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FOMC라는 대외 요인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정치적 요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계엄이라는 게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든가 아니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크게 났다든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나라의 자산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외환시장일 것이고요. 네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원화를 팔고 본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환율은 거의 뭐 30원 넘게 급등해서 1,442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가 야간이었죠. 심야에. 네네. 사실 외환시장이 야간에 거래를 시작한 게 올해 7월부터인데 그런데 야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시장은 열려 있었지만 거래할 요인이 크지 않으니까 거래가 없었는데 비상계엄 할 때는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터지니까 약간 패닉이 오고 환율이 엄청나게 빨리 오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외환딜링룸은 야간에 좀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그날은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고 네. 뭐 딜러들도 밤에 자다가 출근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다행히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금방 해제를 했죠. 네. 그래서 환율이 내려왔는데요. 네. 대통령 탄핵안도 이제 가기로 됐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길어졌다면 환율이 뭐 2,000원을 가도 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네.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됐습니다. 사실 기억나시겠지만 뭐 2차 계엄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탄핵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1차 탄핵 표결이 성립이 안 됐죠. 네. 200명이 투표가 안 돼서. 그래서 월요일에 환율이 또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네네. 이러다가 진짜 뭐 2차 비상계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뒤로 정치적인 상황이 좀 바뀐 게 여당 의원들도 뭐 찬성을 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조금 시장이 안정이 됐고 네. 토요일에 탄핵안이 정말 가결이 되면 그 다음은 빠지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네. 뭐 탄핵안은 이제 결국 통과가 되고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환율이 안정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코스피 흐름을 보면 가장 정확한데 코스피가 지난주 월요일에는 크게 빠졌지만 화요일 이후에는 계속 반등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계엄 이전 수준까지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으로 빠진 코스피가 다 회복이 됐으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네. 환율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도 지난주 월요일에는 엄청 올랐지만 화요일에는 사실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긴 했지만 그때 뭐 엔화나 위안화가 약해진 거에 비해서는 원화가 그래도 좀 버텼습니다. 네네. 그게 조금 선반영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탄핵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각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헌법재판관을 더 임명하니 마니 뭐 이런 것도 계속 시장에서는 뭐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달러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이 1,430원대에서 쉽게 내리지 못하다가 네네. 이게 어제까지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FOMC가 터진 거죠. 음. 앞에서 홍경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FOMC가 상당히 매파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뭐 달러 원도 급등을 했다. 그래서 1,453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이제 FOMC 회의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환율이 올랐다는 설명인데 이제 연준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환율이 좀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엄청 많이 올랐죠. 1,450원, 금융위기 이후 최고,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그런데 사실 오르지 못할 레벨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1,500원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보고서가 노무라의 보고서인데요. 노무라가 지난달 12일에 환율이 1,500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달러 원 네. 환율이. 그때면 계엄도 없었고 간밤 FOMC도 없었던 시기인데 그때도 환율이 1,500원을 간다고 했거든요. 네,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높이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본 이유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네네. 노무라는 실제로 내년 2분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무역이나 금융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중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화가 위안화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같이 약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꼭 그런 금융시장뿐만 아니고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수출도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중국 관세가 원화에도 약세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근거는 우리나라 3분기 성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라면 다 아시겠지만 3분기 성장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3분기가 전분기 대비 0.5%는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0.1%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으로 막을 수 있냐?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외환보유액이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적다고 봤거든요. 네네. 지금 외환보유액 수준이 한 4,150억 달러 이 정도 되는데 고점이 한 4,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500억 달러가 줄어들었고 네네. 실제로 지금까지 내답한 달러가 750억 달러가 넘거든요. 공개된 것만. 네.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뭐 800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 환율이 1,500원에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일시적으로 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나중에는 금방 회복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차츰차츰 올라서 1,500원에 갈 거다. 이렇게 본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점이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네. 예상대로 그러니까 1,500원을 만약 뚫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경제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물론 뭐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환율이 높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뭐 서학개미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환율 올라가면 오히려 좋죠. 우리도 이제 달러 빚보다 달러 자산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서 달러 빚을 빼면 한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1,000원일 때 1조 달러면 1,000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면 1,450조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이 45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수출기업 영업이익에도 좋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뭐 같은 원리죠. 예를 들어 1달러에 팔던 게 환율 1,000원인데 1,000원이면 1,000원인데 지금은 1,450원이 되니까 뭐 근데 원자재 수입 비중이 워낙 크니까 네.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증시에서도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상당히 빠졌는데도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파는 회사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데 해외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다 원화로 주는데 돈은 달러로 보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만약에 외환시장이 문제가 되려면 이제는 달러를 빌리기 힘든 상황이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뭐 스와프도 하고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금 조달은 원화를 하거든요. 네. 물론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겠지만 빌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 상승세 이제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네. 지금 환율 상승이 이제 원화 가치 하락보다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서 생긴 문제니까 뭐 네. 다른 나라 통화들하고도 비교를 하면 이 달러 대비로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화가 엄청 약하긴 한데 원화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네. 1년 동안 다른 통화들 어땠는지 보면은 일단 원화가 한 9.7% 정도 약해졌거든요. 네. 뭐 매우 큰 수준이긴 하죠. 예.
그런데 뉴질랜드 달러화가 더 많이 절하됐습니다. 어. 뉴질랜드 달러화는 10% 넘게 절하가 됐고요. 네. 방금 얘기한 건 1년이고 최근 한 달로 봐도 원화는 3.8% 절하, 호주 달러화와 뉴질랜드 달러화는 4.8% 절하가 됐습니다. 네, 최근 한 달 동안요. 그렇습니다. 네네. 물론 시점에 따라 원화가 가장 많이 약해진 시점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원화만 약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약해졌다라는 거고 네. 또 캐나다 달러화 가치도 미국이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매우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요인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연준 결정하고 또 이에 따른 그 외환 시장 영향 쭉 살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통화 당국도 이제 내년 기준금리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해졌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월 한 중순쯤에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네. FMC가 매파적이지만 저는 1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물가 안정 목표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네네. 저도 거기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금리 인하 이후에도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더 많이 생겼다고 했어요. 네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감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것만으로도 내년 성장률에 0.06%포인트 하방 압력이 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예산안 말고도 계엄이 있었죠. 이때 이후로 회식 취소된 분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비액이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줄었다는 거고 네네.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더 안 내릴 것 그렇습니다. 같고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서 더 내릴 것 같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물가 여건을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중앙은행 물가 목표가 2%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석 달 연속 1%대입니다. 그러니까 2%까지 올라도 목표인데 그거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금리가 내린다고 물가가 다시 튈 가능성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또 내수가 부진하면 물가가 오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월에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